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네, 제가 아직 멀쩡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그렇죠. 아침에 백신을 맞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아프셨다면서요? 머리가 근데 살짝 두통이 있을까 정도 있었는데 다행이네. 예, 일상생활에 무리를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백신을 맞으셨다 그랬죠? 얀센이요. 끝났네? 네, 1차 접종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네. 저는 7월부터 이제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만 참으면 되네? 네. 집에 남는 마스크 어떻게 또 팔아야지? 이번엔 만 원 못 똥값 받아. 빼가지고 못 받아요. 갖다 주는 돈이 더 들어, 그지? 그렇죠. 배송료 더 비싸. 배송료 더 비싸. 야, 어떡하냐? 다들 집에 많은 그 마스크들 다 어떻게 되냐? 그래도 뭐 계속 써야죠.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그리고 실내에서는 또 써야 되니까요. 백신 맞아도 실내는 써야 돼요? 네, 실외에서만 이제 벗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차차 이제 해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야, 부럽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제 나이 또래는 다들 못 맞고 있더라고요. 낀 세대야. 백신 못 맞는 낀 세대. 아스트라제네카도 안 되고 얀센도 안 되는 세대인가요? 또 맞은 사람이 없어요. 제 나이 또래 내외는. 오히려 이제 아예 젊든가 예비군이든가 아예 많으시든가 거기서 많이 맞으니까. 네. 노쇼 백신 맞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경쟁이 좀 치열해 보이죠. 그렇죠. 네. 시간이 금인데 저희는 조금 참죠. 마스크 네. 더 2중 3중 끼고. 네. 그러려고요. 네. 오늘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상 최고치죠. 애매한 최고치가 아니고요. 오늘은 3,278포인트를 넘으면서 네. 전일 대비 0.6%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큰 폭으로, 이거 네. 큰 폭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0.6%면 평소보다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장중고점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주로 포진이 됐습니다. 상승 종목들이. 네, 역시 오르니까 개인은 코스피에서 2,8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3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33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한 400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보니까 다시 1.5%가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큰 폭의 변동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금융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주랑 보험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1.5% 갔다고 금융주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추가 호재가 더 있죠. 네. 네, 일단 금감원에서 기존에 은행들이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상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는데요. 그 기한이 6월 말에 종료가 돼서 이제 중간 배당 기대감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입장을 봐도 실제로 이제 배당을 많이 주겠다 하는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격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느니 은행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나. 그렇죠. 훨씬 나. 게다가 특수은행들은 망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IBK 뭐 이런 애들은 특수은행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을 상당히 외국인들이 중요시한다는 생각이 좀 저는 자주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배당률이 별로 높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뭐 은행주 빼고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에 대해서 좀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 모양새가 있죠. 저금리라 그런가? 결국은 이 저금리에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금리 3배 주는 쪽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베팅인가? 충분히 논리적인 베팅이죠. 네. 너무나 쉬운 베팅이기도 하고. 네. 애들이 쉬운 싸움만 잘해. 애들이 쉬운 시장에 와가지고 어려운 걸 안 하더라고. 그런 걸로도 근데 충분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얘기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현재 장세가 이렇게 가면 고객 예탁금과 강세장 흐름들과 이 거래량과 이런 것들 가면 내년도에 증권업종들 되게 많이 오를 겁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저희 배당 투자 관련해서도 상위 이제 상장 주식들을 이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쫙 줄을 세우면 1위부터 한 10위까지 정도 중에 이제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일시적인 배당을 하나하나 봐보면 이건 일시적으로 작년만 많이 줬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충분히 배당 여력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저금리에 적응한다는 건 사실 그런 거를 투자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리츠에서부터 아주 화랑이었지 않습니까? 작년 그렇죠. 4사분기, 1사분기 아주 리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결국 그런 거에 대한 베팅이니까 그 다음 베팅으로 따져본다면 금융에 가장 많지. 보편적으로. 그냥 눈 감고 찍어도 웬만하면 걸리지. 네. 이쪽 금융에서는 배당 많이 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현대차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그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익 감소는 좀 미미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강성진 연구원님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모두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이 6.4%였거든요. 4월 달에는 7.3%로 상승을 한 것에서 알 수 있어 보이고요. 추가로 차량 판매 시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올린다는 설도 있으니까. 진짜. 예, 그렇죠. 당연히 그건 올려야죠. 그리고 2분기 차 없으니까 막말하는구나. 살 사람 생각 좀 해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도 원재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참 차 안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네. 저는 뭐 안 살 거지만 네. 하기야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익숙해지면 차 안 사죠. 우리는 거의 자율주행 아닙니까? 문 열 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자율주행이잖아. 그럼요. 신경 안 써도 저절로 가버려. 네. 네. 그리고 뭐 잠들면 못 내려. 그런 적 많으시죠? 네. 제가 좀 많습니다. 잠이 많아서 네. 잠들어서 종점 간 적 많아요. 한 번은 방학역인가 어렸을 때 잠이 들었어. 내렸어. 그게 막차가 된 거야. 왜 막차인지 모르겠는데 막차야. 방학역에 내렸어. 바람이 부니까 비닐봉지가 슉 굴러다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서웠겠는데요? 정말 방학역인가 그 망울사역인가 겁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박용 후판 가격을 하반기에 또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채광석 가격이 이렇게 쫙 올랐다가 쭉 빠졌었는데 그렇죠. 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반기에도 했지만 하반기에도 이 후판 가격 인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포스코가 조선 3사를 대상으로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해서 85만 원이 됐습니다. 많이 올렸네. 그쵸, 10%를 많이 넘게 올렸죠. 올렸으니까. 네. 그리고 통상 조선사와는 이제 연간 2회에서 4회 정도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데 인상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가동률이 100% 수준임을 유지를 해도 그래도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일본산 후판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중국판이 더 비싸다? 네, 중국도 더 비싸고 일본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이 이제 원재료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서 이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은 바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지. 네. 판가 전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행히 근데 이제 최근 조선사의 신조성가 지수도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평가 전이하세요. 정가는 거의 가능해 대부분 보입니다. 외국한테 파는 거 아니야. 그렇죠. 팍팍 받아 좀 그냥 그걸 바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철강에서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 다시 철강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외국으로 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즉, 그 중국의 철강 공급이 본토의 수요가 증가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증가라면 철강 가격 상승이 유지되면서 마진율이 유지되면서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게 많은데요. BDI 지수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해운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 상승률 2위가 운수 창고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해운주가 많이 도움을 줬고요. 야, 진짜 해운주 끝도 없다. 끝일 것 같은데. 네. 이제 무서워서 못 가. 안 먹고 말지. 네. 신한금융투자의 황호연 연구원이 BDI는 이제 이달 9일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3분기는 이제 벌크 성수기라고 언급을 했고요. 기존까지 부진했던 발주 그리고 신흥국 경기 회복 때문에 3분기까지는 추세적인 BDI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해운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페노션 7.7% 올랐고요. 뭐 업종 내에서 다른 뭐 한솔 로지스틱스, 대한해운, CJ 대한통운, 뭐 현대글로비스 전부 다 5, 6%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이라고 우드 맥킨지라고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전기 요금이 약 24%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발전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하니까 이제 전력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전력 비용이 늘고 그리고 송배전망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전기 요금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정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부가 이제 9차 전력계획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을 2017년 대비 11%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보다는 훨씬 큰 전망을 한 거고요.
차이의 원인은 그 발전 비용에 대한 예측은 한국 정부나 이제 우드 맥킨지는 비슷했었는데 송배전 비용을 좀 다르게 추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드 맥킨지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늘어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력망 자체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일부 유럽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가 될 때 전기료가 한 2배까지 오른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은 지금 연료비연동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국제유가와 연료비 변동치 제반 원가를 토대로 3분기 이제 전기요금 변동안을 산업부에 제출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검토를 이제 거쳐서 한 21일쯤에는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안 그래도 한전 말씀드리고 나서 아침에 아주 상당히 한전 기준으로는 거의 폭등세 2%대의 강세를 보여주었다가 싹 다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전의 핵심이 이겁니다. 전기세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리면 생각보다 분기 영업이익 증가폭이 좀 많이 큽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은 현재 상황으로 계속 쭈그러 있으면은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지금 애널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적자 더 날 거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요. 뭐 아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하는데 핵심은 전기세를 올리느냐예요. 올리면 흑자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회사가 PER이 0.2배거든요. PBR이. 네. PBR이 0.2배니까 뭐 PBR 더 이상 낮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갑자기 PER 배수가 이게 한 번 진짜 몇천 원 더 올리는 순간 확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맥킨지 얘기를 했는데 2030년까지 저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감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늘어나고 있는 폭이.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하고 작년 올해 다른데 올해 내년 또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 보니까는 테슬라 90만 대도 할 것 같아 올해. 그리고 이런 추세로 하면 진짜 한 해에 거의 뭐 한 30에서 50만 대씩 느는 거야. 그러면 다른 내연기관들도 굉장히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2030년 되면은 전기차 점유율이 꽤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 폭발적인 수요는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고민이 생기죠. 제가 보기엔 신재생의 문제가 아니고 신재생이고 지금 멈춘 원전까지 재가동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야 됐던가 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기 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변화를 전기차 수요 확대가 좀 촉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요. 전기차는 한번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해봤어?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렌트카를 탈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 엔진 변속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밟으면 축축 나가더라고요. 고개 제끼는 것도 해봤어요? 그 정도까지 밟진 않았는데. 그거 한번 해봐야지 또. 또 네. 그런 거 해봐야지. 전기차 타서 하면 쫙 해서 단박에 5초 만에 100km 가는 거 이런 거 안 해봐요? 그런 건 안 해봤지만 젊은 사람이 안전빵이네. 한번 타보니까 그래도 다음에 차 살 때는 전기차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전기차가 지금은 아직 별거 아닌데요. 아마 그 핸드폰 좋아지듯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제품이니까, 전자 제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기에서 내연에서 구현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구현되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이제 그 월요일날 연합인프루언스에서 차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 시내는 내가 운전해. 근데 간선도로는 얘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어떤 거 나왔는지 아세요? 기아가 없어. 기아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컨트롤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앞에 보고 가야지 하고 딱 마음 먹으면 앞으로 가. 잠깐 뒤로 가야지 하면 뒤로 가. 지가 알아서. 놀랍죠?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 지점만 입력을 해놓으면. 그거는 이제 저기죠. 그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고 그게 아니고 출발과 정지 이런 것과 지가 알아서 해. 내 마음을 읽는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 또 눈빛을 읽겠지. 내 눈빛을 읽어. 눈 돌아가는 걸 읽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탔을 때 근처 원문은 예를 들어 문이 저절로 열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이미 좀 일부 되는 건데 그게 훨씬 더 한 단계 더 진보돼서 써본 사람들 평가가 플레이드예요. 테슬라 제일 고급형인 플레이드인데 한 10만 달러? 한 1억 몇천 2억? 이 정도 하는 건데 그거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 살 분 중에서는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당하면 편의성. 왜냐하면 뇌는 편한 거에 약합니다. 편한 거에 약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벤츠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벤츠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전기계통에 문제가 생겼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내연기관과 전기를 같이 붙이는데 약간의 한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내연기관으로 가든가 아예 전기로 다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전기와 내연기가 기계장치와 전기장치를 붙이는 과정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 그 새 차들이 정비소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게 좀 멈춰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 M&A 시장이 좀 핫하잖아요. 일단 이베이 코리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연합을 드디어 지정을 했습니다. 뭐 이럴 거라고 봤죠. 네. 네, 그러면 인수 확정되면은 거래액 기준으로 신세계 그룹이 24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2위가 되는 거고요. 1위는 네이버 30조죠. 그리고 3위는 쿠팡 22조가 되게 됩니다. 엊그제 그랬듯이 뭐 신세계 INC 오늘 뭐 확정되니까 또 10% 올랐고요. 네. 네이버도 1% 오르면서 어저께 카카오한테 시총 3위를 양보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쌍방울 그룹 인수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상하더라고. 쌍방울이 되는 거 확정된 네, 거 쌍방울이 아니었어요? 먹는 줄 알았는데 이스타항공 인수는 결국 성정이라는 회사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갑툭튀네. 네, 여기가 이제 우선 그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기존에 1,000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쌍방울 그룹이 1,100억을 제시를 하면서 이쪽이 먹을 거다라고 했는데 막판에 1,100억으로 올리면서 결국 이제 기존의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성정이 인수를 하게 됐다. 1,100억 보고 1,100억 쓴 건 아니겠지 설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쌍방울 그룹이 그전에 이제 인수할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외로 또 시간의 하한가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거 가면 안 돼. 네, 그죠? 그렇죠. 진짜 위험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거 가면 안 돼. 단기 인기 있는 건 더 위험해. 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15일에 10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5월 있었던 27일에 거? 있었던 금통위입니다. 예. 긴축 시그널이 좀 완연하게 좀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근데 이제 상당수 위원들 사이에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는 발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다수 위원들은 저금리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 금리 인상 시점을 지나치게 미뤄서도 안 된다는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발언을 했었는데 네. 다른 의원들도 좀 이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좀 긴축이 미국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뭐 금융주들 진짜 괜찮겠네. 만약에 진짜로 오른다면. 네, 사실 뭐 금리상으로는 이제 뭐 바닥친 거 아닐까요? 그럼요.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한 번 정도, 왜냐하면 마지막 한 번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자리에서 뺐기 때문에 한 번 금리 더 올리는 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소식인데요. 6월 FOMC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곧 종료를 하는데 BOA가 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224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서 10일에 실시가 됐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6,670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매니저들 대상이었습니다. 얼마야? 네, 한 700조? 700조 700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아마 합산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너무 많은데요. 평균치가 아니라 네. 224명의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운영 700조 규모를 운영 합쳐서 700조입니다. 네. 그러겠지. 가장 큰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하고요. 응답자의 72%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연준도 이렇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시적이라고 답한 이유는 바이든이 추진하는 지금 4조 달러 인플레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최종 규모는 약 1.7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또 연준이 테이퍼링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조사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공식 발표가 아니고 시그널을 주는 시기입니다. 8월 잭슨홀 미팅이라고 답한 비율이 38%. 네. 그리고 9월 FOMC라고 답한 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 정도는 10월에서 12월 정도. 나머지는 좀 비중이 적고요. 네. 예. 네, 일단 6월 FOMC는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그널까지 주기는 만만치 않긴 한데, 뭐 저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8월 잭슨홀부터 뭔가 얘기가 나와서 뭐 연말이 될지, 다음 연초가 될지, 테이퍼링이 아니 뭐 올해 안에 좀 당겨질지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근데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이 되어지면 8월 달 되면 테이퍼링이 그렇게 무서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다가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테이퍼링 한다고 시장이 그렇게 무서워할까? 별로 아닐 수도 있겠는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의견으로는 이제 13년도에 실제 테이퍼링을 했을 때 많이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갑자기 했어, 진짜. 예, 그렇죠. 테이프 텐트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했고 시장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또 테이퍼링이라는 게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언제 할 건지 누구나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실제로 닥쳤을 때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연합 인포맥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이퍼링보다는 그 하반기에 IPO가 많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에 좀 리스크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죠. 그렇죠. 네.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지금 28조 원이라고 합니다. 공모가는 55만 7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장외 시가총액 또한 25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외가 제일 비싸던데. 크래프톤은 이제 2007년에 설립이 된 업체고요. PC, 콘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을 합니다. 보통 자회사가 게임 개발을 하면은 많이 올랐다. 크래프톤이 유통을 하죠. 많이 올랐어. 제가 이거 장외에서 살라 그랬었거든. 그때도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예, 58,000원? 주당 그 당시? 한 2년 전쯤에 그랬었는데. 제 지인도 이거를 샀다고 하는데 돈방송이 안 질 것 같습니다. 8만 원인가 58,000원인가 이랬었거든요. 장외에서 2년 전에. 근데 55만 7천 원이라고? 샀어야 되네. 샀어야 돼. 샀어야 됐죠. 아, 이게 정말 패자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살라 그랬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샀어야 됐죠. 그렇지. 네. 아, 참. 네, 공모가에 적용된 PER 배수는 약 44배 정도라고 하고요. 공모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5.6조 원 정도를 공모를 합니다. 무섭습니다. 다음 달 아니 얘보다 예, 그렇지. 얘네가 국제적인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NC하고 또 결이 조금 다르군요. 네. 기존까지의 최대 공모 기록은 2010년에 삼성생명이 모집한 4.8조 원인데요. 삼성생명은 정말 역사적인 기업인데 그거보다 더 크다? 네, 그거보다 더 큽니다. 뭐냐? 주식 공급 쪽에서 너무 늘어나는 이슈죠. 그렇죠. 네. 별로 좋은 이슈 아니고 비싸네. 네. 특이한 건 또 이제 항상 이런 IPO가 있으면은 대박 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공시를 보니까 스톡옵션을 받은 회사 직원들? 직원 한 명이 스톡옵션 50만 주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진 않았는데 주요 개발자인가 보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장 후 차익이 한 7,8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회사 다 저렇게 되면은 돈이 아닌데. 그렇죠. 100억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남들하고의 경쟁이지. 네가 내가 많어 내가 많어 이 경쟁이지. 사실 삶의 질은 달라질 게 별로 없거든요. 100억 넘어가면서부터는. 야, 어떻게 될까? 오히려 삶이 더 행복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2월에 미국 그 서부 텍사스 지역에 한파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폭염 상태인데요. 미국 서부 지역이 지금 현재 섭씨 40도까지 치솟았다고 하고요. 아이고. 이 무더위 때문에 일부 발전소 가동까지 멈춰가지고 대정전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14일에 AP 통신에 따르면 라스베가스랑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는 이번 주에 섭씨 46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보가 나왔고요. 저게 사막이죠, 사막. 네. 지난 2월에 한파를 겪은 텍사스 지역에서 약 12.2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들이 폭염으로 가동을 지금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제 2월 수준의 정전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긴 한데요. 혹시 모를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5월 달에 별로 안 더웠죠. 그리고 오늘도 한 고객분하고 점심을 먹는데 가는데 본인이 필리핀에서 가고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필리핀 날씨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답니다. 지금 서울 날씨가. 요즘 그러죠. 하루 비 오고 하루 많이 맑고. 더워지고 있죠. 아니야. 덥진 않았어요. 5월 달에 과거에 비해서. 근데 비가 많이 와. 시도 때도 없이. 그러네요. 최근에 비 많이 왔죠. 그래서 저기죠. 누구죠? 수소혁명 공조대 시대인가? 공감의 시대 만드신 분 제레미 르프킨께서 현재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그에 동감을 하는데 지구 온난화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구의 물이 너무 빨리 증발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빨리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비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물의 순환 주기가 겁나 빨라진 거지. 그래서 이제
온통 뭐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기후 위기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